내는 굉장히 크게 아마 운영을 하셨고 그 목표가 평생 사실 달성하기 힘든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늘 불행했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그 큰 실패를 통해서 그런 겸손을 얻으셨던 것 같은데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크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크게 다 망하시게 됐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를 알아야지만이 다른 분들이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교훈입니다. 받아 적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뭐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이시겠지만. 그렇죠. 사실 전 답을 알아요. 남편분, 아내분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다가 사업에 어려움 겪지 않으셨나? 아니, 물어보면은 전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봐야 필요 없다는 생각을 내 고집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다 이 세상 일들이 내 생각 끝이 될 줄 아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는 IMF 오죠, 강화풍이 오죠. 요새도 뭐 미국의 금융위기 오죠, 뭐 천안함 사건도 있죠.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사업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을 뭐 또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은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냥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무리해서 확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무리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열자마자 영업이 잘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 같은 전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꾸 확장을 하고 IMF 와서 어려운데도 지금 같으면은 그 빨리 구조조정을 하고 규모를 줄이고 이랬으면 됐는데 한 10년 동안 영업이 잘 된 시점 85년도 기업을 해서 95년도까지 영업을 하면서 계속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옛날 같은 잘 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 빨리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확장하시는 분이 은행에서 돈도 빌려오시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역시 빚을 좀 져가면서. 그래서 95년도에 우리가 강한점 오픈할 때 우리가 가진 돈을 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시설하다 보니까 또 은행에서 돈 막 빌려주니까 우리 목장은 담보 가치가 참 좋아요. 우리 옛날에 하던 식당이 담보 가치 좋으니까 막 돈을 막 빌려주니까 한 6억 정도 빌렸었는데 그게 IMF 오니까 영업이 전부 강한점도 그렇고 본점도 그렇고 영업이 뭐 반토막 나오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99년도 2000년도 이리 되면서 종업원 월급만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은행 내는 이자가 많이 올라요. 이자도 은행에서 빌려다 이래 내는. 그럼 또 빌려다 맞고 또 빌려다 맞고. 그렇죠. 순식간에 그 6억의 빚이 한 10년 만에 한 100억 정도가. 아니 빚이 100억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우리가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정신을 못 차렸냐.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방만한 경영을 할 때 옆에서 사모님이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뭐 제동을 거는 그런 이야기가 없으셨나요? 하죠. 자원하면 하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 잘 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고 나는 그걸 계속 착각 속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좋은 시대는 온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시기가 자꾸 이제 이 우리나라 경제가 IMF 이후에 또 좋아지니까 옛날 같은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거는. 아니 부인께서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심정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이실 테지만.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애만 탔죠. 뭐 말은 안 듣고 뭐 암만 말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니 옆에 이렇게 딱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아예 귀를 닫고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씌인 것 같아요. 그냥 자꾸 이제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데 자기만 믿더라고 막 뭐 잘 될 거라고 믿고서 막 자꾸 앞으로만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뭐. 그러면 빚이 100억 원에 이른다. 이것도 모르셨겠네요. 저는 자세한 건 몰랐어요. 집에 오면은 표정을 보면 아니까 막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막 시달키니까. 그래갖고 막 얼굴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뭐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열이 차갖고 이제 막 속이 상하니까. 그래도 뭐.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빚진 얘기는 집에 가서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하셔야지 같이 갚고 생각을 하죠. 그 이제 느낌으로만 이제 알고서 이제 막 이제 청산을 하자 이래도 계속 빚을 내고 또 막 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불어나는 거지. 뭐. 참 이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100억 빚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제 그래서 넘겼죠. 그 넘길 때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가치가 100억보다 더 돼 놓으니까 끝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예,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이 금융기관에서 어떤 시점에 2003년 말쯤 되니까 찾아와서 앞으로는 원금을 상환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래서 이제 돈 덜 빌려주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충격에 이래 휩싸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업이 어려우지만 값은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원매자들도 값을 내가 가진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제 저한테 아주 친하게 지난 친구 보고 어차피 내가 빚을 다 갚지 못할 값으로 이게 넘어가는 모양인데 그보다 더 싸게라도 당신이 가지고 가시오. 내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이 그 뭔 충격을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이야기 되니까 자기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사무실에 갔더만은 네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한번 써보라. 그 전부 쓰니까 100억이 되니까 그 친구가 아주 용단을 내려서 이 빚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걸 넘기라. 그래서 지금 또 생각에 사람이 죽는 길로 들어서면 사는 길도 생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이 100억 빚을 청산하시면서 뭐 주변에 피해를 입힌다든가 누가 손해를 본다든가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는다든가 이런 민폐는 그런 안 것들은 끼치신 다 거예요. 됐지만은 이제 그런 큰 빚이 있을 때는 뭐 저도 받을 것도 많고 또 줄 것도 많고 이러니까 뭐 지금 다른 개인적인 이런 피해를 보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해결을 해서. 친구분들 너무 잘 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게 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진짜 사기꾼이 옆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를 두신 거예요. 예. 그 감사하게 제 주위에 좋은 주위에 친구들이 좋은 친구분들이 많아요. 들어 계세요. 예. 그래서 요새 뭐 딴 데 비싼 데 안 가고 만날 국수 드시러 만날 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면 많이 도와주세요. 그분들 오시면 네. 마음이 짠하시겠어요. 국수 이렇게 드리면서도. 어떤 그쵸? 분들은 친한 친구들 얘기도 하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갈란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근데 또 사모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정성껏 정말 국수를 아무래도. 말아드리실 거 아니에요. 뭐 그죠? 해드릴 게 국수뿐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예전에 큰 장사할 때보다 얼굴은 참 편안해 보이네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오시면 다 그러세요. 젊어졌다고, 얼굴 좋아졌다고. 그래. 저는 아까 분장실에서 처음 딱 뵀을 때 어떤 회사의 회장님 부부가 오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정말 번창해서 잘 되는 정말 왜 행복한 뭐든지 일이 잘 되는 부부가 딱 오셨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저 국수 팝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제가 보면은 그 실패를 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성공한 거예요. 내가 목표 달성을 하니까 옛날에는 돈만 벌을 하니까 그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람이 성공 실패를 너무 막 높게 올라가고 많이 가지고 하는 이런 데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맞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언뜻 드는 궁금증이 아무리 그 100억 빚을 청산하시고 그 일은 정리하셨지만 그 요식업계 특히 고기 파는 일에서 잔뼈가 20년 넘게 굵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을 좀 다시 시작해 보실 만도 한데 왜 국수로 업종을 바꾸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죠. 그 당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진 게 그 국수집 정도는 개업할 수 있는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하려면 또 친구한테 뭐 도움을 요청하든지 은행에서는 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그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신 거군요. 키울 수밖에 없죠. 마음을. 그리고 아마 업종을 이렇게 전환하신 것도 지금의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전환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들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뭐 지금 해보면 외식 구조가 옛날에는 늘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매일 자시고 어쩌다 하면 외식을 하는 구조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사회활동하고 직장을 가지기 전에 집에 밥을 안 하시고 하니까 요새는 매일 외식을 하시고 어쩌다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세상을 바뀌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옛날에는 어쩌다 한 먹으니까 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외식을 하시는데 지금은
늘 자시니까 건강에도 좋고 뭐 내 주머니에 맞는 저렴하면서 값도 푸짐하면서 싸고 맛도 좋은. 예, 맛도 좋은 그런 음식을 자꾸 찾는 세상으로 바뀌는데 음식점 주인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옛날 같은 그런 손님이 오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음식점 주인은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고객의 생각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의 생각에 좀 맞추어 나가는 그런 식당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유, 뭐 요식업계의 경영 철학이 분명하시네요. 네. 근데 부인께서는 지금이야 뭐 국수집 주방장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남편께서 잘 나가실 때는 그야말로 부잣집 마나님이셨던 거잖아요. 예. 그때는 막 이렇게 자동차 기사도 있으시고 막 그러셨죠? 아유 자꾸 옛날 얘기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그냥 막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지나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꿈이 더 행복하셨어요? 지금이 더 행복하세요? 그래서요. 그때 한 20년간 우리가 이제 그 고깃집을 했잖아요. 그 돈이 갑자기 막 벌리고 이러니까 실감이 안 나대요. 예. 그래갖고 막 그냥 붕 떠갖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딱 땅에 이렇게 딱 내려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이 더 편안하시겠군요. 편안하지는 않은데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받아들이고 사니까 막. 그러면 하루에 국수 100그릇만 딱 파시면 두 분 생활하시는데 딱 맞게 돌아간다고 보면 예.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됐는데 뭐 빚 안 내고 사니까 그냥 되는 값이.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과일 가게 사장님께로 다시 이제 마이크를 네. 좀 넘기면 사장님께서도 직장 잘 다니다가 막 정말 화불단행이라고 안 좋은 일이 막 겹치셨다면서 실직에다가 그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제가 한 결혼하면서부터 장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무남동의 외동딸이에요. 제가 처남 하나 없고 처제 하나 이제 없고. 그래서 장모님이 서른에 혼자 되셔가지고 저는 장인들은 얼굴도 못 뵀어요.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시다가 한 20년 같이 살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6년 전에 제가 이제 실직하기 1년 전에 그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 또 1년 있다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제가 그 청과팀장을 했었는데 대형 과일 유통 대형 할인 매장에서 예. 청과팀장을 했는데 또 젊은 사람을 선호해요 유통업계가. 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팔고 그러면 저부터도 뭐 그런 관례상 또 그런 젊은이들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실직을 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병원비도 이제 감당해야 되고 또 애들 3남매가 되다 보니까